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장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둠으로써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청원하는 문서에 이승만이 정한경과 함께 서명한 날짜는 1919년 2월 25일, 그리고 그 문서를 윌슨에게 전한 날짜는 3월 3일이다. 그런데 이 두 날짜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다름 아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이다. 3.1운동이 일어난 과정과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략 다음과 같이 알려져 왔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2월 8일 동경유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 사실이 국내로 알려지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국내외 민족 지도자들, 특히 천도교, 기독교, 불교 민족대표 33인이 1월 21일 세상을 떠난 이황과 고종의 장례식 예정일 직전인 3월 1일 거사한 운동이라고.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해석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유영익 교수가 단초를 제시하고 전광훈 목사 그리고 임복일 뉴데일리 회장 등이 적극 동조하고 있는 3.1운동 이승만 기획설이다. 유영익 교수가 1996년 출판한 이승만의 삶과 꿈 134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이승만은 1차 대전이 끝나면 강화회의에서 윌슨을 앞세워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보관을 1918년 10월경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미국인 선교사 평북 선천의 미동병원 원장 샤록스 등을 통해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기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 유영익은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문헌으로 독립을 향한 집념, 고아 송진우 전기미, 인촌 김성수, 사상과 일화 두 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유영익은 3.1 동지회 부회장 허경신이 1986년 3.1절 67주년 기념식에서 한 축사 및 하와이로 이민 온 부모의 삶과 꿈을 그린 마거릿 K. 파이가 쓴 영문책 The Dreams of Two Men도 함께 제시했다. 이 문헌들을 여기서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최시중이 편저에 1985년 동아일보사가 출판한 인촌에 관한 책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이 책의 123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1918년 12월 어느 날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과 구국운동을 하고 있던 우남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왔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 따옴표까지 붙은 이 기록은 전광훈 목사가 퓨리탄 출판사에서 2015년 출판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 86쪽에서도 반복된다. 임복일이 뉴데일리에 쓴 이승만의 밀서가 3.1운동 일으켰다도 같은 내용을 전한다. 가장 최근 이승만 기획서를 뒷받침하는 문헌은 올해 출판된 오정환 PD의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이다. 오정환은 책 179쪽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유학생들 가운데 여러 명이 이승만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로 전영택, 김도연, 백관수, 최승만의 회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서 그는 일본 경찰의 정보보고 기록도 제시한다. 1918년 11월 30일자 일본 경찰 정보보고는 이승만의 파리 강화 회의 참석 비용으로 황해도에 어떤 부자가 3만 원을 보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었다. 1919년 2월 5일자 평안남도 경찰 정보보고에도 재외 한인 및 재외 유학생 등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인물이 이승만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적었다.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이승만의 위상이 국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다른 한편 기독교 역사학자 이상규 교수는 2019년 논문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참여와 기여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중국에서의 만세운동 준비를 위한 신한청년단의 조직, 국내의 서울과 평양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 일본에서의 28 독립선언 등은 기독교인 중심이었고, 천도교와의 합작이나 민족대표 33인 혹은 48인의 구성에서도 기독교는 인적 구성에서 50%의 역할을 감당했다. 또 3.1운동의 거사 및 전국적 전개 과정에서도 기독교회와 선교학교는 만세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감당했다. 당시 국내외 기독교 네트워크 역할에서 이승만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역시 이승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3.1운동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49년 서정주가 화산문화기획에서 출판한 우남 이승만 전이다. 국내와 국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윌슨의 성명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가 대전 후 강화회의에서 이 문제를 올리게 될 때 세계의 약소민족은 모조리 일어설 것이라고 예언한 후 한국도 지금부터 이에 호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서정주는 이어간다. 그는 이 지시를 서면으로도 보내고 밀사를 통해서도 보내고 전신으로도 보내어 뜻있는 모든 동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동지들에게 민족 총궐기의 기회가 왔으니 속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보내는 한편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정식으로 파견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교섭을 시작하였다.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제정치 흐름을 꿰뚫어보던 이승만이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까닭도 없다. 그러나 패전국을 상대로 민족자결을 하는 것보다 승전국을 상대로 민족자결을 하는 것이 천배 만배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편으로는 국제정치 역학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밑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두 요구가 맞물려야 승전국을 상대로 한 민족자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49년 서정주가 쓴 전기에서부터 2022년 오정환이 쓴 책까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이승만은 아래로부터의 독립 요구가 1919년 3월 3일 위임 통치를 청원하기 전 혹은 후 특정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그는 아래로부터의 독립 요구가 필요함을 동포들에게 줄기차게 호소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파리행 여권 발급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월 13일 이승만은 미주판 3.1운동이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개최를 서재필에게 서둘러 제안했다. 그런 이승만을 두고 신채호는 이승만을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 비난했다. 3.1운동이 발발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는 위임통치 청원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승만은 3.1운동이 벌어진 사실을 9일이나 지난 3월 10일에 알았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에게 완패한 박은만이 1917년 상해로 떠나 신채호 등과 어울리며 대동단결 선언을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면서 생긴 후유증일 뿐이다. 가히 우리 민족끼리 주사파 원조가 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